자, 이제 평면 좌표 파트 한번 해봅시다. 평면 좌표 파트 한번 해볼 텐데 일단 뭐부터 할 거냐?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점과 점 사이 거리는 근호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완전 제곱식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랑 그 다음 여기 완전 제곱식이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고, 얘가 이제 그 의미가 거리를 뜻하는 거잖아. 맞지? 거리를 뜻한다 라는 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챙겨봐야 될 것들은 뭐냐라는 게, 첫 번째, 이게 근호 안에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이 지금처럼 두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리로 해석하기라는 건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뭐를 좀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피타고라스 수? 계산이죠. 계산의 영역. 계산할 때 뭐를 이용한다? 비율을 조금 이용한다. 비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는 얘기인데, 이를테면 3대 4대 5도 있겠죠. 5대 12대 13 알고 있지? 8대 15대 17 알고 있지? 얘는 엄청 많이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야. 뭐 7대 24대 25 나올라나 모르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등장합니다. 자, 12대 35대 37 뭐 이런 것들 쭉쭉쭉쭉 있을 거란 말이에요. 쭉쭉쭉쭉 있을 겁니다. 9대 40대 40은 뭐 이런 게 나오겠나?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거든. 어차피 합차하면 되잖아. 양 끝에 있는 얘네들을 합차한다는 얘기.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합차하시면 앞에 거 제곱 나옵니다. 오케이? 그렇지? 그래서 이쪽 부분을 끊어가지고 합차로 조금 보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뭐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얘 못지않게 그냥 비율 사용하는데 뭐 있어요? 1대 루트 3대 2도 있고 1대 1대 루트 2도 있겠지. 맞지?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신다 라는 거. 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세 번째 내용은 이제 결국에는 근호 안쪽에 뭐가 되느냐면, 근호 안이 2차식이야. 근호 안이 2차식이고, 보통은 이제 최고차 계수가 양으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최소값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것들 좀 보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자, 여기 요거 있어. x가 들어있어. x 여기 x 빼기 x1이야. x2죠. 여기 x 빼기 x3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여기 x 빼기 x 이거 최소값. 얘는 언제 최소값 가진다? 얘는 언제 최소값을 가지느냐? 언제 최소값을 가지느냐?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그냥 평균이라고 기억하고 있거든. 여기까지는 조금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우리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왠데?
왜? 여기 이제 x 제곱이 하나 있는데 x 제곱의 개수는 누가 돼? x 제곱이 몇 개 나와? n 개 나와. 그래서 n이라고 해주시면 돼. 앞에 n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x1x 마이너스 2x2x 마이너스 2x3x 따라서 마이너스 2에 x1, x2, x3 쭉 가가지고 xn에 뭐가 된다? 여기에 x가 돼. 그 다음에 뒤에 상수가 있겠죠. 뭔가 상수가 있을 텐데 뭐예요? 그냥 홍수잖아. 꼭지점 x 좌표가 누가 되겠네? 그렇죠. 따라서 x가 얼마나 될 때? n분의 x1, x2 쭉 가서 xn이 될 때 수가 인수가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그래서 점과 점사의 거리에서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의 합골로 나타내서 거리로 조금 의미를 되새기기 그리고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얘기고 그 안에 2차식이 등장할 건데 얘는 최소값을 가질 텐데 중요한 부분은 뭐야? x 앞에 뭐 딴 거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x 개수가 1이어야 돼. 오케이? 개수가 1인 상황에서는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 끝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점과 점 사이에 대한 내용이 다라면 두 번째입니다. 뭐가 있느냐? 이제 뭐라고 할까? 내분점? 분점이라고 합시다. 자, 분점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한직선입니다. 잊지 마세요. 한직선 위에 있다. 이 분점은 무조건 한직선 위에 있습니다. 한직선 위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한직선 위에 있더라 라는 얘기고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는 요 지점 A고 여기 있는 요 지점 B고 여기 있는 요 지점 C가 있었다고 쳐. 얘가 지금 2가 되고요. 얘가 지금 1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이 뭐냐? 자, 한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랑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들의 길이입니다. 자, 수선의 발의 비라고 합시다. 수선의 발들의 비를 많이 이용해 준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누가? 그렇죠. 수선의 발들의 비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 이쪽에 만약에 y축이 이렇게 있을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리고 내립니다. 여기 수선의 발들의 비가 여기 2대 1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선의 발들의 비가 2대 1, 2대 1. 오케이? 그래서 요런 형태가 되더라. 끝입니다. 두 번째. 자. 얘 분점을 나타낼 때 요런 것들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B는 B라는 지점은 한직선 위에 있는데 AC에 A로부터 얼마만큼? A로부터 이만큼 그 다음에 C로부터 1만큼이기 때문에 2대 1 내분점이라고 읽고요. 마찬가지 자 이렇게 좀 봅시다. C는 BA에 자 읽을 때 잘 읽어야 되겠지? B로부터는 얼마만큼이야? B로부터는 1만큼 떨어져 있죠. 하지만 A로부터는 얼마만큼? 2라고 하면 안 되겠지? 2가 아니라
무조건 3만큼입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1대 3. 자, 3분 밖에 있으면 외분, 3분 안에 있으면 내분이야. 그래서 외분. 원래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지만 아직까지는 과도기죠. 이런 문제들 좀 나올 거란 말이야. 이런 문제들 비스무리하게 나올 거니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봅시다. 이제 수선의 발들의 비인데 수선의 발들의 비를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림. 자, 내분된 것들을 비율을 그림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다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공식 적용. 이게 상당히 잘 안 되는데 공식 적용이야. 연결 안 된, 뭐 요까지 좀 적을게. 이게 무슨 말이냐? 연결 안 된, 거꾸로 뭐 이런 거 할까? 하나씩 조금씩 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줄게. 자, x1, x2, y2는 어차피 할 거니까 x3 이렇게 있었다고 쳐. 오케이? 됐지? 그러면 우리 2대1 내분점은요 누구로부터? 자, 2대1 내분점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 형태로 나왔을 때 공식 적용하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2 더하기 1이라고 하고 2라는 녀석이랑 C만 곱해주는 거지. 그래서 C가 뭐가 돼? X3야. 그래서 X3 마찬가지 1 해주면 되겠죠. 1 곱하기 A의 X1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Y좌표는 어차피 동일한 구조니까. 잘했나요? 오케이? 그런데 자 여기서 볼게. 난 쌤 저는 그림에서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훨씬 더 많이 그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림 내에 그려진 상황에서 공식 적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자, 곱게 누굴 찾아야 돼? B를 찾죠. B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지점인지 찾아야 돼. 2대1 내분점이네. 2대1 내분점이니까 2 더하기 1하고 2랑 연결 안 돼 있는 부분이라고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지? 그대로 똑같습니다. 누구랑? 1이랑 연결 안 돼 있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1이랑 연결 안 돼 있는 녀석이랑 곱해서 더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됐어? 됐죠? 자, 요렇게 어차피 동일해집니다. 연결 안 돼. 이 말이야. 연결 안 되기 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외분점도 유효하냐? 유효합니다. 똑같이 유효합니다. 자, 1대3 외분점이지. 1 빼기 3 적고 1이랑 A랑 1이랑 X1 그 다음에 누구랑 3이랑 B 여기 X2죠. 이걸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지. 이해가 됐어? 이해되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 그런데 자 외분점을 한번 잡아봅시다. 누구야? C는이죠. C는입니다. 얼마만큼? B로부터 1만큼 얼마만큼? 3만큼이야. 자 가볼게. 어떻게 해준다? 자 1대3 외분점이니까 1이랑 1 빼기 3을 합니다. 1이랑 누구랑 곱한다? 1이랑 연결 안 돼 있는 녀석 X1 곱합니다. 오케이?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누구랑? 3이랑 연결 안 돼 있는 부분 곱합니다. 3이랑 연결 안 돼 있는 부분 X2 이걸 빼주면 된다. 오케이? 됐어? 근데 이제 막 정신없을 때는 이게 빼는 게 1에서 3을 뺄지 3에서 1을 뺄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럴 때 상관없어.
1에서 3을 빼든 3에서 1을 빼든 상관없습니다. 자, 3에서 1을 뺍니다. 3이랑 누구랑 3이랑 연결 안 돼 있는 부분만 빼주면 돼요. 그 다음 누구랑 1이랑 연결 안 돼 있는 부분만 빼주면 됩니다. 1이랑 연결 안 돼 있는 부분 누구지? x1이고. 오케이? 뭐 바꾸고 뭐 바뀌었어? 뭐 바뀌었어? 동일해? 오케이? 같아지니까 연결 안 돼 있는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 적용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봅시다. 3분의 a 더하기 2b 5분의 2a 더하기 3b 얘가 클까 얘가 클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었을 때 누가 클까? 라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여기 개수 1, 여기 개수 2, 개수들의 합이 3, 이거 4분, 개수들의 합이 5, 4분 뜻하는 거야. 오케이? 됐지? 그걸 뜻한다는 얘기고, 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얘가 뜻하는 바는 뭐다? 3등분 했었을 때 3등분 하는 거야. 요렇게 하나, 둘, 셋, 3등분 하는데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A, B를 거꾸로 읽습니다. 2대 1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꾸로 읽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렇지? 2대 A와 B를 거꾸로 읽습니다. 2대 A, B를 거꾸로 2대 1. 여기입니다. 여기에 얘가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됐어? 됐죠? 반대로 BA를 1대2로 BA를 1대2로 이렇게 읽어도 되고 누구를 기준? 점을 기준으로 위치인 이 두 점을 기준으로 비율을 거꾸로 읽어내시면 된다는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야. A, B를 3대2 그럼 3대2니까 5등분 했겠죠. 5등분 했겠네. 5등분 하면 절반 2.5 이 정도 중간 올라기 그냥 가. 그다음에 이렇게 맞나? 하여튼 이 지옥이 될 거예요. 크나? 3대2 맞나 모르겠네. 비율이 적당히 되겠나? 되겠지. 좀 의심스러운데 이거 맞죠? 일단 의심스럽긴 해. 내가 그린 그림이니까 확인 한번 해봅시다. A, B를 3대2 3대2 오케이? 됐어? 그러면 5분의 3이랑 3분의 2를 비교해 보면 되겠지. 오케이? 누가 큰지 얘가 큰지 얘가 큰지. 그럼 여기다가 얼마? 5 곱해주면 되겠네. 여기다 얼마? 3 곱해주면 아니야 더 크네. 맞네 대략적으로 맞죠? 대충 뭐 눈대중으로 풀었으나 대충 그냥 발로 그렸는데 얘가 더 큰 거 맞아요. 그래서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오케이? 됐지? 그래서 조까지 하는 게 분점에 대한 내용 답니다. 이 분점에 대한 내용 답니다. 됐지? 분점에 대한 내용 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몇몇 가지 공식들이 나오죠. 세 번째입니다. 중선 정리. 중선 정리. 얘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얘는 이렇게 있어요. 여기 A, 여기 B, 여기 C가 있습니다. A, B, C가 있는데 중점 제곱이 있지.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A, B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A, C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이것이 2 곱하기 BM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AM의 길이의 제곱인가?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될 거야. 됐어? 자, 왜 그러는데?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얘는 암기를 하셔야 돼. 암기하시고 적용도 여러 번 해보시고 해야 된다. 뭘 이용하면? 좌표화를 이용하면. 얘를 어떻게 증명하는데? 도대체 왜?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뭘 이용할 수도 있어야 돼? 좌표화를 이용할 수 있어요.
좌표와 좌표 평면 위에다가 꼭지점을 놓는다 이 얘기죠. 좌표화가 중요합니다. 좌표화. 자, 뭐 이렇게 갖다 칠게. 여기 x축, 여기 y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녀석 b입니다. 이 녀석 c입니다. 오케이? 각각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있는 거 이거 보이죠? 이거 생각하면 뭐 대충 이렇게 보이죠? A. 그럼 얘 c 콤마요. 얘 마이너스 c 콤마요. 여기 뭐야? x 콤마 y. 오케이? 됐어? x 콤마 y. 자, 그리고 여기 있었부터 요만큼 걸제 합시다. x 제곱 더하기 y 제곱입니다. 여기는 제곱 m인가? am의 길이의 제곱. 그다음 bm의 길이의 제곱. 오케이? 이거 옆에 두 배 됐다 쳐. 그러면 얘가 뭐다? 얘가 am의 길이의 제곱 플러스 bm의 길이의 제곱의 몇 배가 된다? 두 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ab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ab의 길이의 제곱이 뭐가 되는데? x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고 y 제곱이죠. 그 다음에 ac의 길이의 제곱이 x 빼기 c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죠. 오케이? 됐어? 그럼 이식 더해주면 되잖아. 더하면 그 결과가 얘랑 동일해집니다. 오케이? 끝. 자, 얘를 언제 사용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중선 관련 길이 구할 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최대 최소 구할 때입니다. 오케이? 최대 최소 구할 때 많이 이용이 되는데 최대 최소 구할 때 많이 이용이 됩니다. 정상학교에 이렇게 있어요. 정상학교에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2가 됩니다. AB 위에 P가 있어. AB 위에 P가 있어. P B의 길이의 제곱 플러스 PC의 길이의 제곱은 최소값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됐지? 이렇게 물어봤다죠. 됐어요? 그러면 이 녀석의 뭐 최소값인지 최대값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일단 그냥 가자. 최대인지 최소인지 잘 모르겠어. 해보면 되겠지. 최대 또는 최소가 나오겠지. 자, 봐. 점피를 잡는 거야. 점피를 잡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씩. 맞지? 근데 이게 변하잖아. 지금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잖아. P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런데 뭐를? 요 PBC라는 삼각형을 한번 봤었을 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 거는 이렇게 AB의 길이의 제곱과 AC의 길이의 제곱을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우회적으로 중점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 저 구조를 사용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를 잡습니까? 중점을 잡습니다. 이 길이 제곱, 이 길이 제곱의 두 배나 동일하다 이 얘기. 오케이? 됐어? 이해되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여기는 요 부분 있어요. 요 부분은 2 곱하기 BM의 길이의 제곱은 그냥 1입니다. 그냥 1입니다. 그리고 뭐가 남았어? PM의 길이의 제곱이죠. 근데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PM의 길이의 최대값도 구할 수 있네. 최소값도 구할 수 있네. 최대값은 누군데? 이게 최대값이죠. 뭐는 이 최대값이죠. 가장 길면 되잖아.
맞죠? 얘 최대값. 최소값 누군데? PM의 길이. 최소값 누군데? 그렇죠. 어느 부분이야? 여기 최소값이지. 요게 최소값이지. 오케이? 얘가 최소값이. 다 구할 수 있네요. 최대 최소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제곱하기 전에 PM의 길이에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가장 큰 값은 루트 3입니다. 가장 작은 값은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오케이? 2대 루트 3이니까 그래서 요거 들어가게 되면 최대 최소가 등장하겠지. 그래서 저렇게 중선 정리 이용해서 최대 최소도 구할 수 있더라. 알겠지? 잘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뭐 있어요? 무게 중심이 있잖아. 삼각형이 있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어. 세 중선의 교점이죠.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세 중선. 오케이?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뭐 2대1 되는 건 다 알 거고 여기는 요 지점 자체가 뭐가 된다? 전체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좌표가 좌표의 평균입니다. 좌표의 평균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요 조각과 여기 있는 요 조각과 요 조각들이 전부 다 넓이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다 동일하죠. S 넓이가 다 동일하면서 자 조금만 더 요 점을 무게중심 G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요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P A의 길이의 제곱과 P B의 길이의 제곱과 PC의 길이의 제곱 이것이 최소인 순간 P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무게중심입니다. 이유는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요런 형태로 요게 될 거니까 요런 형태가 될 거니까 그래서 무게중심이 될 거고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삼각형 ABC에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한 개만 더 합시다. 삼각형 ABC에서 PAB, PBC, 뭐야? PBC, 삼각형 PC, PAB, PBC, PCA가 넓이가 동일하도록 만들어주는 지점은 몇 개 있다? 내부에 한 개, 외부에 3개 있습니다. 외부에 3개 있으니까 뭐 요 정도까지는 좀 알아봅시다. 내부에 한 개 어디 있어? 무게중심, 오케이? 무게중심 G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외부에는 어디 있어요? 평행을 긋고 평행을 긋고 평행을 긋고 평행을 긋었을 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세 가지가 왜? 여기에 점 P가 있으면 PAB 요 넓이 그 다음 PBC 요 넓이 PC의 요 넓이 어차피 평행사변형 안에 오케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만큼이 만들어지더라. 조금 시합 동안 문제 좀 풀어봅시다. 문제 좀 풀어봅시다.